네, 지난주 한국은행이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다시 한번 동결했죠. 9개월째 계속해서 한국의 기준금리는 동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내외적인 변수들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는데요. 자, 앞으로 한국의 기준금리 어떻게 흘러갈지, 금리 인상은 언제쯤 이루어질지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에서 2003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내셨고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회의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동결을 했습니다. 금리 동결의 가장 큰 배경은 이번에 고용 쇼크 때문이었죠. 뭐 그런 요인도 있겠죠. 금리를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합니다. 성장률 추이라든지 얘기하신 고용 문제, 또 물가 불안 문제, 또 우리나라 지금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부동산 상황이라든지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또 신흥국의 환율 불안, 또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아마 금리를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고 또 신흥국에서 금융 불안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면서 이런 대외 불안 요소도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이 대개방형 경제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외적인 요인이 통화 정책 결정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쉽게 끝내지 않을 그런 기세입니다. 또다시 2천억 달러 추가 관세 부과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 자국 이익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끌고 가기 때문에 아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당분간 상당히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처럼 대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입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터키나 아르헨티나의 금융 불안도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 그 세계는 이렇게 경제라는 게 심리지 않아요? 그런 게 신흥국들의 환율 불안이 비록 남미에 있고 터키가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런 게 이제 요즘 국제 자금이라는 게 국적이 없이 이렇게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의 환율 불안도 우리나라 경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러한 대외적인 불안 속에 결국 한국은행은 지난달도 금리를 동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올렸어야 했다라는 실기론도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지적이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지적하셨듯이 우리나라는 대개방 그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경제 흐름에 우리가 독야청청 독립적으로 가기만은 어려운 그런 한계에 직면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의 우리 주요 교역 대상국들의 통화 정책에 잘 순응을 하지 못하면 자금의 해외 유출이라든지 또 환율 불안을 가져오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커지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좀 실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도 금리 논쟁이 있을 때 금리를 우리가 0.25%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중 금리도 따라서 올라가야 효과를 볼 텐데 당시에 0.25% 올리니까 해외 채권 투자 자금이 한 60억 불 정도가 들어와요. 그 금리 격차를 먹기 위해서. 그래서 오히려 시중 금리는 떨어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우리처럼 소규모 개방 경제 통화 정책은 상당히 한계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선제와 선진적으로서 선제적 대응 이런 필요성이 더 커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 뭐 하반기에 과연 한국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을 할지 기추가 주목이 되는데 미 연준에서는 이제 9월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한미 간 기준금리 폭이 이제 0.75%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건데 괜찮을까요?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이죠. 아직까지는 자금의 그 유출입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더 0.6배 올라가지고 금리 격차가 0.75 내지 1%까지 커질 경우에 분명히 아마 우리 자금 흐름에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 자금의 해외 유출이라든지
또 환율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또 그게 수출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래서 중앙은행이 아마 심각하게 이 상황을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해도 마냥 긴축을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한은이 언제쯤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보세요? 뭐 그 시기는 뭐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특히 이제 이 통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게 경제도 경제지만 부동산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과열의 분위기는 다분히 유동성, 과잉 유동성이라든지 네. 지나친 저금리에 기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의 어떤 세금을 통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화 정책의 가치, 이 팔리시 믹스를 통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동산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 정말 부동산 이 이슈가 뜨겁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뭐 서울시에서의 정책에 있어서 어떤 입장 변화도 있었고 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많은데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다음에 수요 공급의 문제도 있을 거고 하지만 결국은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잡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공급의 신규 물량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택이 시장에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뭐 거래세 문제를 좀 이렇게 다룬다든지 그 대신에 보유세는 좀 강화한다든지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중에 좀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유동성이라는 결국은 수익성을 찾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금리의 문제, 과잉 유동성 문제를 같이 다뤄주지 않으면 아마 효과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금리 얘기로 돌아와서 실제 시장에서 일종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소수 의견도 나왔습니다. 최은열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뭐 금통위원으로도 직접 계셨으니까요. 소수 의견을 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한두 번 낸 이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경제라는 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 시점에서의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통위원 7분들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룬다는 건 좀 다를 것 같아요. 각자 판단과 환경 분석이 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소수 의견이 나오는 건 우리 금통위원회의 의결 상황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네. 보여집니다. 이일영 의원께서 이제 2달 연속 금리 인상이라는 소수 의견을 내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뭐 옳고 그르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그런 소수 의견이 표출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가 처한 환경에 대한 분석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네. 어느 의견이 더 대세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달라지겠죠. 소수 의견 수가 많아지다 네. 보면은 그게 대세 흐름이 될 거고 한두 번으로 계속 국한되어 있다고 그러면 아마 또 당분간 이 지금의 스탠스가 유지가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한편 이주열 총재가 이제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은행도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는 데잖아요. 지금까지 한국은행 법에 보면은 한국은행의 목표에 물가 안정 네. 이것만 주로 있었는데 네. 이제 2, 3년 전에 금융시장 안정이 하나 추가됐어요. 그러나 한나라 경제에서 특히 국민의 관심은 고용 문제가 굉장히 큰 관심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보다 더 전향적으로 이런 고용 지표도 통화정책 결정할 때 중요한 요인으로 하도록 좀 목표 자체를 바꿨으면 하는 게 생각인데요.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조금 수세적이고 약간 폐쇄적인 그런 자세를 빨리 탈피하는 것이 개방경제 하에서의 중앙은행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용이 안정되려면은 중앙은행 그리고 혹은 정부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까요? 결국 이제 실물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싶다, 또 투자를 하고 싶다, 기업하고 싶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거기서 고용이 창출이 되는 네. 것이지 공공 부분에서의 고용의 증가라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별로 실물 경제가 잘 작동될 수 있는 정책
그 대신 그러한 과정에서 소외계층 문제는 사회 안전망을 정부가 어떻게 책임지고 강화할 거냐 이런 걸 다루면서 네. 실물경제 활성화에 주 포커스를 맞춰야 고용 문제도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다. 그런 그러면은 재정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재정 정책이 지금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실물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을 때 네. 재정이라도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성장률 자체가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 2, 3년 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2% 정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때도 민간 섹터가 기여한 건 거의 0%입니다. 재정이 그래도 뒷받침이 되니까 2%라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정 정책이라는 건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실물 경제를 이렇게 부스팅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될 수도 네.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걸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기다. 중요한 이렇게 시점이군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이주열 총재가 국내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요즘 정말 경제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 뭐 성장률 지표상으로는 다 아울 수 없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추정치를 보면 되게 한 2.6 내지 2.8%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장률 자체는 잠재 성장률 정도를 실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그 통계 수치에 너무 연연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겠다. 국민이 느끼기에는 체감 경기라는 게 있고 실제 경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체감 온도가 있고 실제 온도가 있고 국민이 느끼는 건 체감 온도거든요. 체감 온도가 동의하지 않으면 굉장히 국민들은 혼란스럽기 때문에 정부도 너무 통계 수치에 연연해가지고 하는 정책보다도 실제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이 뭔가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많이 만들어야 아마 경제가 좀 숨통이 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다시 한번 금리 동결했습니다. 금리 인상 이번 하반기에 한 차례 인상이 단행이 될지 전망을 해봤고요. 한국 경제에서 현재 어떤 과제 그리고 정책적인 대응은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최은열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